이어지는 내용은 조금 전에 설명했던 네 가지 종류 이상의 레이어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컨볼루셔널 레이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CNN의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죠. 그 컨볼루셔널 레이어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CNN의 주인공 컨볼루셔널 레이어이고요. 코어 빌딩 블락이라고도 표현을 여기서 했습니다. 계산량, CNN을 학습하는데 뭐 아니면 뭐 인퍼런스, 추론을 위해서 사용할 때 이만큼의 계산량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계산량의 많은 부분,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 컨볼루셔널 뉴럴 레이어이고요. 그 다음에 컨플레이어의 역할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입력은 우리에게 3D 볼륨으로 주어진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볼륨인 이유는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여기에 어떤 그 이미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게 만약에 컬러라고 하면 보통은 3채널일 거예요. R 채널, B 채널, G 채널, R, G, B 이렇게 3채널의 결국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력이 컬러 이미지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의 입력은 3D 볼륨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필터라고 하는 어떤 그 개념을 도입할 거고요. 아까 잠깐 언급한 바에 따르면 이 필터가 일종의 입력에 존재하는 어떤 특징을 찾는 그런 녀석이에요. 그래서 하나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아까는 엣지로 들었고요.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거는 뭐 컬러 디텍터일 수도 있죠. 이미지 중에 빨간색이 있는 부분을 뭐 나는 알고 싶어요. 뭐 이런 필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이미지 중에 저는 뭐 이런 대각선 부분을 찾고 싶어요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런 것을 찾아주는 필터를 우리가 어플라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필터란 다른 이름으로는 커널이라고도 불리고요. 그리고 이제 CNN에서 컨볼루셔널 레이어가 주인공이라면 컨볼루셔널 레이어에서는 이 커널 또는 필터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이 커널 또는 필터하고 입력을 컨볼루션 해주는 그런 역할을 컨볼루셔널 레이어에서 하기 때문에 컨볼루셔널 레이어인 거지 실질적인 이제 진짜 주인공은 요 커널 또는 필터라는 거죠. 그래서 요 별표 우리 전기정보공학 학생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필로 배우는 신호 처리하고 통신에서 배우는 그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이죠. 하지만 이제 머신러닝에서는 조금 다른 그런 정의를 사용할 거예요. 컨볼루션의 정의로서. 어쨌든 이 별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컨볼루션입니다. 컨볼루션 오퍼레이터죠. 자, 그래서 입력 볼륨하고 필터 사이에 컨볼루션을 취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2D의 아웃풋 맵이고요. 이것을 우리 CNN에서는 또 뭐라고 불러주냐면 피처 맵이라고 불러줍니다. 피처 맵이라고 이렇게 불러주게 되고요. 자, 그래서 하나의 필터를 입력에 어플라이하면 한 장의 2D 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퍼레이터 컨볼루션이라고 알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직관적인 설명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그림을 하나 그릴게요. 이번에는 볼륨을 조금 눕혀서 이렇게 그릴 거고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 수영장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수영장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뭐 예를 들면 비치 파라솔이 이렇게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이렇게 비치 파라솔이 있고 여기에 의자가 이렇게 있는 수영장이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그럼 이제 수영장의 이게 깊이에요. 뎁스 이거고요. 자, 그러면 저는 수영장을 관리하는 관리자로서 뭐가 궁금하냐면 이제 수영장 손님 중에 아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이제 문의를 합니다. 우리 아기가 놀기 좋은 그런 부분이 있나요? 즉 수영장에 이제 햇빛이 많이 내려쬐서 조금 따뜻한 그런 곳이 있나요? 라고 물을 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이제 수영장 관리자로서 매일매일 수영장의 수온을 뭐 잰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래서 뭐 평균적으로 수영장의 어떤 수온 같은 걸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이제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수영장에 그 수온을 잴 수 있는 그 센서를 한번 디자인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센서를 이 수영장에 퐁당하고 빠뜨리는 거예요. 제일 일단 구석부터 출발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 센서는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수영장의 온도를 줘야 되는데 수영장은 3D지만 저는 이렇게 2D 맵을 알고 싶어요. 예를 들면 SR, 제가 SR이니까 SR 수영장 온도 맵. 맵은 보통 2D잖아요. 우리 인간으로서 맵, 지도는 2D잖아요. 이렇게 펼쳐서 보잖아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건 이런 거죠. 우리 아기 손님을 위해서 온도가 높은 부분은 이렇게 예를 들면 이쪽에 해가 잘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영장 온도가 높고 그 다음에 중간인 부분들은 뭐 수영장 온도가 이렇고 그 다음에 이제 성인들을 위해 좀 이제 찬 부분은 이렇게 이런 정보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제가 구입한 여기에 온도 센서가 있잖아요. 그럼 이 온도 센서를 수영장을 쭉 훑으면 되겠죠. 쭉 이렇게 수영장을 다니면서.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수영장 퐁당 센서 빠뜨리면 여기 온도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요만큼 옮겨서 재고 온도를 계속 재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한 위치에 센서를 퐁당하고 빠뜨리면 거기 온도가 나올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30.3도씨. 그죠? 여기에 빠뜨렸던 여기는 뭐 27.6도씨.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죠? 3D 수영장에다가 3D 센서를 빠뜨려요. 그럼 한 번 빠뜨리면 그 위치에 대해서 하나의 스케일러 값, 여기 온도가 나온다라고 했고, 그럼 이 센서를 쭉 훑으면 2D 맵이 이렇게 나오겠죠. 여러분 이해했죠? 그게 요 위에 설명한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필터도 우리가 센서라고 불렀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는 필터 또는 커널이라고 부를 거고요. 3D 데이터에 3D 필터를 쭉 슬라이딩. 그 슬라이딩한 영어를 동의어 다른 걸 찾으면 그게 convolve예요. convolve. 그래서 슬라이드. 그죠? 그래서 컨볼루션이라고 우리가 명사형을 이제 칭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3D 3D 데이터에 3D 필터를 쭉 스캐닝해서 얻을 수 있는 2D 정보. 그것을 우리는 그냥 맵이 아니라 아까 피처 맵이다. 여기서는 일단 첫 번째 궁금했던 게 온도니까 수영장 온도 맵 구한 거죠. 자, 이번에는 뭐 손님 니즈가 다양합니다. 어떤 손님은 수질이 궁금해요. 아기들이 많은데 아기들이 쉬야 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수질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면 저는 수영장 매니저로서 또 하나 센서를 구입합니다. 그래서 이 센서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생겼고 뭐 다른 모양일 수도 있지만 수영장 깊이랑 똑같은 센서를 구매했다라고 하고요. 이 막대기 센서를 갖고 다니면서 수질을 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SR 수영장의 수질 맵을 원해요. 그럼 이렇게 역시 아까 수영장의 가로 세로 사이즈랑 똑같은 맵을 구해놓고 마찬가지로 수질을 판정할 수 있을 겁니다. 고객님들 안심하세요. 저희 1급수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팔았고요. 가끔 이제 아가들이 쉬야 해갖고 이거 조금 안 좋아요. 대부분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센서 갖고 쭉 스캔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두 번째 피처 맵을 얻은 거겠죠. 자, 그럼 이렇게 우리 여러분 컨볼루션 오퍼레이션, CNN 필터 오퍼레이션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SR 수영장이 손님이 많아요. 장사가 잘 돼가지고 센서를 뭐 지구상에 존재하는 뭐 센서 다 샀어요. 센서를 뭐 따져봤더니 20종류의 센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0종류의 필터를 쓴 거고요. 그럼 제 질문은 수영장 하나 여기 존재해 있고 20종류의 센서를 쓰면 제가 얻을 수 있는 피처 맵의 숫자는 몇 개일까요? 교수님 너무 쉬운데요. 센서의 숫자가 20개면 20장 얻을 수 맞아요. 그렇게 해서 맵을 얻은 다음에 20장을 다 따로따로 들고 다니면 이거 거추장스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20장을 모아요. 모아서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면 여기 요 각각은 이제 뭐 하나는 온도 맵, 하나는 뭐 수질 맵, 하나는 뭐 여러 가지 맵이 있을 거고. 근데 어쨌든 내가 20개의 필터를 썼으니까 20개의 필터 썼으니까 두께가 20인 그런 소위 말하는 출력을 얻을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정리합니다. 데이터는 3D로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필터도 3D일 거예요. 그 데이터의 높이와 필터의 높이는 같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하나의 필터를 하나의 데이터에 대해서 어플라이하면 한 장의 2D 맵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필터를 여러 개 씁니다. 그래서 필터가 여러 개라면 출력도 3D가 될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컨볼루셔널 레이어는 필터가 여러 개임을 가정하면 3D to 3D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FC 레이어 또는 MLP 레이어는 벡터가 들어와서 벡터가 나오는 그런 매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컨볼루션 레이어는 필터가 여러 개라고 가정했을 때 3D 데이터가 들어와서 3D 데이터가 나오는 볼륨 트랜스포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이 슬라이드에 제가 비유했던 이 내용 머릿속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CNN의 많은 것을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필터 뭐 어떤 특징 잡는 거라고 아까 얘기했죠. 수질이나 온도나 이런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그림 가보면 이 필터는 보통 작습니다. 어떤 의미로? 그래서 요거 가로 세로를 우리 스페이셜이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예를 들면 이게 뭐 하이트, 요게 뭐 위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가로 세로 측면으로 보면 우리 센서 커질수록 비싸요. 반도체 센서 같은 거 이제 면적에 가격이 비례한다고 치면 가로 세로 커짐에 따라서 이거 쿼드레틱하게 비싸지죠. 그래서 가로 세로 보통 센서 조그맣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지만 깊이는 똑같죠. 수영장 퐁당 빠트리니까. 근데 이제 일부 학생의 경우에 교수님 저는 이것도 이렇게 쪼갤래요. 그것도 맞는 질문이에요. 나중에 뭐 그룹트 컨볼루션이나 이런 거 배울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쪼갤 수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 요 과목의 수준에서는 이제 필터의 뎁스는 입력의 뎁스랑 똑같다라고 언제나 가정을 할 겁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각각의 필터는 스페이셜리 즉 가로 세로 측면으로는 작아요. 그렇죠? 근데 뎁스는 입력의 뎁스와 똑같습니다. 나에게 이런 입력이 있어서 그 입력의 뎁스가 이렇다고 하면 그 뎁스는 똑같다. 그래서 보통 그렇게 설계를 하고요. 그래서 인풋 볼륨의 뎁스하고 똑같다. 풀 뎁스. 오케이? 그래서 머릿속에 수영장 수질 필터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긴 거. 그래서 요 하이트하고 위스를 우리는 스페이셜 디멘전이라고 할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거를 우리는 depth라고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spatial는 width하고 height를 의미하는 것이고 필터는 작고요. 하지만 깊이 측면으로는 수영장 깊이와 동일하게 full depth를 가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CNN의 이제 first layer를 보통 생각해 보면 CNN의 첫 번째 레이어가 입력을 바로 받아들이는 그 부분일 텐데 그 첫 번째 레이어에 여러 필터들이 있는데 그 필터들의 티피컬한 사이즈를 보면 이제 이래요. 특히 이제 뎁스는 R, G, B로 보통 입력 이미지가 주어지기 때문에 보통은 뎁스가 3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스페이셜 사이즈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여기서는 5 바이 5라고 했는데 뭐 실제로는 3 바이 3이 될 수도 있고 뭐 7 바이 7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에 언급하겠지만 요 스페이셜 사이즈는 보통 홀수를 많이 해요. 짝수보다는 홀수를 많이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RGB 3 채널이 있기 때문에 많은 CNN의 첫 번째 레이어의 뎁스는 필터의 사이즈는 3으로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CNN의 주인공이 컨볼 레이어라고 했고 컨볼 레이어의 주인공이 이 필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CNN 트레이닝이라고 하면 조금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필터를 알아내는 거고요. 필터는 다른 게 아니라 숫자를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만약에 뭐 3x3 필터가 있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게 다 숫자예요. 그리고 많은 숫자가 이렇게 있는 소위 말하는 숫자의 어레이, 뭐 텐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숫자의 값을 트레이닝을 통해서 알아내는 것, 그것이 사실은 CNN 트레이닝이에요. 그리고 이 숫자가 이제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웨이트하고 바이어스, 즉 파라미터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필터는 파라미터 덩어리이고 그 파라미터를 알아내는 것이 CNN 트레이닝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선배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딥 뉴럴 네트워크, CNN을 사용하기 전에는 이 필터의 값을 사람이 직접 알아냈습니다. 매뉴얼리.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었어요. 예를 들면 핸드 디자인된 필터라고 불렸고 전통적인 컴퓨터 비전 수업을 들으면 이렇게 숫자를 주어지고 예를 들면 3x3 필터, 3D도 아니에요. 2D에 3x3이라고 가정하고 이 안에 있는 값을 알아내라.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좋은 성과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을 만큼 사람이 직접 이 필터의 값을 디자인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발견하기 어려운 것, 그런 거 발견하면 사람 이름을 붙여주죠. 예를 들면 뭐 뉴턴의 법칙, 뭐 갈릴레이의 법칙 이런 식으로 뭐 무어의 법칙 이런 식으로 그만큼 이제 어려운 작업이었다라는 것이
이렇게 뭐 어떤 그 사람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붙이는 그런 경우가 옛날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런 이미지가 이제 원본 이미지라고 하면 이거를 이제 이렇게 검게 하는 그런 필터, 여기 나와 있는 요 다이어고널 프리윗이라고 하는 이런 필터이고요. 이 값이 지금 0, 1, 1, 마이너스 1, 0,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인데 왜 그 값이냐고 묻는 것이 이제 결국은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그걸 알아낸 거죠, 사람들이.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좀 아티스틱하게 바꿔주는 이런 필터가 나와 있는데 이걸 아마도 뭐 프레이 첸 이런 뭐 이게 사람인지 이름이라고 치면 그런 분들이 이제 알아낸 거죠.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인버싱하는 이런 필터는 조금 크죠. 5x5 이런 것들. 그래서 옛날에는 소위 말하는 이런 뽀샵 필터 같은 것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경쟁력 있는 회사였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진을 주어주면 이런 필터를 막 어플라이하면 사진을 맡긴 분이 원하는 대로 뭐 조금 뽀샤시하게 해요. 아니면 뭐 조금 껌껌하게 해요. 조금 뭐 샤프하게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 그런 니즈를 다 맞춰줄 수 있기 위해서는 다양한 필터가 필요했고 그런 필터를 사람이 이제 구해냈다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필터의 숫자가 제한될 거고 필터 값 알아내는 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작업이었을 거예요. 자, 반면에 요새는 어떻게 하느냐? 데이터 드리븐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수의 필터, 그리고 훨씬 큰 11 by 11의 필터를 예를 들면 자동으로 요 알렉스넷이라고 하는 뉴럴넷, 딥 뉴럴 네트워크 CNN의 한 사례인데 여기서 알아냅니다. 그리고 그 96개를 이렇게 비주얼라이즈 했어요. 그리고 뭐 수업을 듣는 학생 중에 이제 바이올로지컬리 지식이 많은 그런 친구들도 있을 텐데 특히 이제 뇌 쪽에 이제 연구 결과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그런 그 셀이 있는데 그 셀들이 이제 액티베이션 되는 그런 패턴을 찾아서 그림을 그린 논문이 있어요. 그런 논문에 나오는 이미지하고 여기에 지금 우리가 그린 이런 그림 있죠. 이게 놀랄 만큼 비슷하다라는 그런 사실을 이제 발견을 했고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과서, 딥러닝 교과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브레인 셀이 액티베이션 되는 그런 패턴을 시각화하고 여기에 자동으로 런한 이런 필터를 시각화했을 때 상당히 유사하게 생김을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죠. 첫 번째, 데이터 드리븐으로 런한 이런 필터, 우리 CNN에 의해서 가능해진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뉴로사이언스와의 연계를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우리 브레인하고 비슷한 패턴을 일부 볼 수 있다는 거죠. 완전히 똑같지는 않고요. 비슷한 유사성을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리포트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통적인 컴퓨터 비전 이런 그 숫자를 마구마구 사람들이 알아내야 되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반면에 데이터 기반의 이런 CNN을 활용한 이런 컴퓨터 비전 훨씬 더 이제 수월하고 파워풀한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알렉스넷이라는 거 뒤쪽에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포인트가 CNN의 주인공 컨블레이어, 컨블레이어의 주인공 필터. 필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아까 수영장의 여러 가지 특징을 잴 수 있었듯이 필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미지의 다양한 특징을 우리가 잡아낼 수 있을 텐데 전통적으로는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많이 못 썼던 거고요. 하지만 데이터 드리븐으로 러닝하는 이런 알렉스넷이나 요즘 뭐 구글넷, 레스넷 다양한 종류의 뉴럴 CNN이 있는데 거기서는 필터를 자동으로 런할 수 있고 그만큼 파워풀해졌고 그만큼 이제 효율성이 증대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